에이,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니야? 그럼 부담 때문에 시험도 못 볼 것 같은데? 연습하시라는 거예요. 결과적인 성공이 있을 수 있게 약간의 책임감을 가지고 연습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무료연강 박민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첫 페이지 정복하는 방법, 즉 1번부터 3번까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하기 전에 여러분, 화법과 작문 요 영역 중요한가요?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엄청 강조할 건데 왜 그러냐면 시험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운영이라는 건 같은 실력을 가지고 그 순간, 그 날에 어떻게 하면 가장 높은 점수,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적인 고민들이거든요. 그 고민들을 할 때 화법과 작문은 엄청난 중요성을 갖게 돼요. 왜? 시작이니까. 그리고 예열을 할 거니까. 요즘은 이 예열에 대한 어떤 중요성은 많은 수험생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열 지문을 따로 막 찾아보고 그럴 정도니까. 근데 그 예열은 그냥 뭐 어려운 내용을 받아들이기 위해 머리를 굴린다 정도의 예열도 있지만, 이 예열은 뭐를 포함할 거냐면 태도를 포함할 거예요. 국어는 태도의 과목이라고 많이 저는 강조를 하는 편이거든요. 얼마나 아느냐보다 그날 어떻게 푸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접근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가에 따라 점수가 완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태도가 굉장히 모호하고 어려운 말 같지만 태도의 시작, 좋은 태도의 시작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지? 어떻게 풀어야 이득이지?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태도가 시작돼요. 이게 되게 당연한 것 같잖아요. 문제를 보고 이 문제 어떻게 풀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돌이켜보세요. 그냥 기계적으로 풀고 있고 아마 어떻게에 대한 방법적인 고민을 많이 안 할 거예요. 요 태도는 인위적으로 길러야 되는 태도예요. 일부러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연습은 어디서 해야 되는가? 난이도 낮은 데서 해야죠. 일반적으로 난이도가 낮고 공부할 내용이 적다는 이유로 화법과 작문의 중요성을 많이들 간과하곤 하는데, 아니요. 좋은 연습 무대가 될 겁니다. 태도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도 간간히 이야기를 해보면서 중점적으로는 첫 페이지를 정복해서 그 시작을 좋게 만들어서 그것의 이득으로 굴려서 시험 전체의 점수가 확 올라가는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첫 페이지를 한번 정복해 보자고요. 1번, 2번, 3번 문제가 어떤 게 나오는지 알아야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하겠죠. 1번은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1번은 뭐냐면 말하기 전략. 2번은 유형이 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동안 나왔던 유형만 쭉 이야기해본다면 옛날에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항목별 내용일치가 나왔어요. 유형의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이따가 문제를 통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또한 그 다음에는 뭐 자료는 폼으로 주고 그냥 내용일치가 나온 것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올해 6월 평가원. 그리고 올해 9월에는 좀 2번이 좀 다르게 나왔죠. 어떻게 나왔냐면 그냥 발표 계획의 반영 여부 체크. 이건 이따 말하겠지만 말하기 전략과 아예 유사한 유형이 그냥 나왔을 뿐이에요. 2번을 뭐 굳이 살펴본다면 자꾸 읽어라 읽는 걸 강요하다가 나중엔 안 읽어도 풀 수 있게 해줄게, 평가원이 좀 봐준 느낌? 그래서 뭐가 나올진 모르죠. 3번은 나름 컨셉이 좀 정해져 있긴 해요. 컨셉을 미리 공개한다면 상호작용, 말하는 사람 있으면 듣는 사람도 있다. 그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런 거 나왔어요. 대답을 먼저 주고 질문 추론하기. 거꾸로. 그리고 옛날에는 이것보다 더 이전에 나왔고 또 가끔 출제되기도 했었던 그 유형은 뭐냐면 이어질 질문. 발표 같은 게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어질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묻는 거. 혹은 올해 9월에 봤을, 그리고 다른 화법과 작문 문제 영역에서 많이 봤을 문제 유형인데요. 뭐냐면 청중의 반응. 학생이 1, 2, 3 나오고 어떤 반응들을 쭉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거가 나왔을 때 그걸 해석하죠. 그 해석에 대한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를 판단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 하는 거죠. 1, 2, 3번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도 출제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민해 볼 건 1번에 대한 풀이법이고요. 2번과 3번은 그냥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땐 이렇게 풀었었어에 대한 공유, 그냥 예시 제공 정도가 될 거예요. 확실한 건 1번에 대한 풀이법을 반드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요 첫 페이지를 정복하려면 요런 1, 2, 3번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해줘야 되냐면, 첫 번째, 약속된 행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때그때 시험 시작이 다르면 안 돼요. 시험 시작은 언제나 똑같이 거의 유사하게 행동해 주셔야 되고, 똑같이 시작을 해야 되게 관리된 어떤 태도를 보일 수 있어요.
2번 결과적인 성공. 요 1번과 2번이 만족돼야만 첫 페이지 이득을 굴려서 뒤로 이어지게 해서 시험 전체의 성적이 확 올라갈 수 있어요. 결과적인 성공은 약간 부담 주는 거예요. 성공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정확도. 빨리 풀어야 되고 다 맞아야 돼요. 1, 2, 3번은 언제나 그렇죠. 에이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니야? 그럼 부담 때문에 시험도 못 볼 것 같은데? 연습하시라는 거예요. 결과적인 성공이 있을 수 있게 약간의 책임감을 가지고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1, 2, 3번을 샥샥샥 정리하는 과정에서 뒤로 이어진다고요. 그 이득이. 스노우볼을 굴려야 돼요. 요 1번, 2번, 3번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제적인 예시를 통해 쭉 보고요. 결과적으로 얻어갈 건 이겁니다, 여러분. 1번 문제 풀이법. 말하기 전략 문제는 언제나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는 문제에 대한 풀이법은 그대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2번과 3번은 예시만 보여준다고 했죠. 그 예시를 보시고 만약에 똑같은 유형이 겹쳐요. 그럼 그 풀이법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유형이 겹치지 않고 새로운 유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했죠. 국어의 태도. 어떻게 풀어야 하지? 어떻게 풀어야 이득이지?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미리 준비할 때 연습할 때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언제나 전략 세워보시고요. 그리고 실전에서도 새로운 유형 나왔다고 해도 쫄지 말고 그냥 전략 세워서 그대로 접근하시면 돼요. 이걸 인위적으로 하셔야 돼요. 1, 2, 3번은 특히나 그렇고 4번, 5번, 6번 쭉 이어지는 1번부터 10번까지의 과정에서 반드시 요 고민을 하는 걸 인위적으로 연습하세요. 그래야 문학이나 비문학, 독서 갔을 때도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도 어떻게 풀어야 하지? 어떻게 풀어야 이득이지?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첫 페이지. 혹은 첫 페이지에서 나아가 화법과 작문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이득이 이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됐나요? 실제적인 예시 한번 볼게요. 구독, 좋아요. 자, 올해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지인데요. 지겹게 봤죠? 1번 문제. 여러분 시험지가 딱 펼쳐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무조건 지문부터 보지 마시고요. 1번 문제로 바로 가시면 돼요. 바로 가서 아까 말했죠? 약속된 행동을 해야 한다. 1번 문제에 대한 풀이법을 고정해 놓을 거예요. 그 고정된 풀이법을 그대로 수행하시면 돼요. 머리나 눈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손이 먼저 가는 느낌으로 바로 약속된 행동을 수행해 주시고 그거에 영향으로 2번, 3번도 풀어나갈 겁니다. 1번에서 어떤 약속된 행동을 할 것인가? 얘는 말하기 전략이라고 했어요. 그죠? 전략의 핵심은 내용적인 걸 묻지 않고요, 여러분. 형식적인 걸 묻는다는 점입니다. 국어 수업, 제 강의 영상을 계속 보시다 보면 강조할 내용이 국어는 다 세상 모든 게 그렇지만 국어는 특히나 더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 내용적인 걸 묻는지 형식적인 걸 묻는지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내용은 읽고 이해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면 형식은 그냥 눈으로 보고 찾기만 하면 되는 영역일 거니까요. 1, 2, 3, 4, 5 요런 선택지가 쭉 나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 1단계 정해줍니다. 뭐냐면 우선순위 정하기. 우선순위는 당연히 먼저와 나중으로 나누겠죠? 선택지를 보면서 그냥 1, 2, 3, 4, 5를 쭉 확인하는 게 아니라 먼저 확인할 선택지를 정하세요. 그리고 그거부터 먼저 확인하고 빨리빨리 지우든지 고르든지 하세요. 먼저 확인할 건 총 2가지 경우의 수만 드릴 거예요. 오늘은 시작이니까. 첫 번째는 위치 예상 가능. 두 번째는 괄호의 형식. 그리고 나중엔 여기서 키워나가셔야 돼요. 플러스 알파. 위치 예상 가능하다는 건 위치는 총 2가지만 할 건데요. 도입부랑 마무리요. 오늘 실제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확실히 도입부에 있는 거, 확실히 마무리에 있는 거, 그런 선택지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서 먼저 확인하세요. 도입부는 1, 2문단을 가리킬 거고요. 마무리는 마지막 문단만 가리킬게요.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괄호의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 건 예를 들면 많죠. 청중의 이야기를 듣고 혹은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혹은 청중과 소통하며 이런 이야기 혹은 시각 자료를 보여줬다. 혹은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했다. 혹은 준언어적 표현을 사용했다. 이런 내용들 분명히 이건 말을 글로 쓴 거기 때문에 괄호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 괄호가 포함된 형식을 선택지에서 말했다면 걔부터 확인하세요. 왜? 위치가 어딘지 확실하지 않지만 쭉 보면서 괄호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는 앞으로 공부하면서 쌓아가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이 선택지의 내용은 이딴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
라는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 바로바로 이건 이렇게 돼 있을 텐데 확인할 게 뭔지 딱 알게 되는 순간이 된다면 그거 가지고 바로 위에 가서 확인하세요. 단 지금은 시작이니까 딱 괄호로 예상되는 것만 보라는 거죠. 나중은요? 나머지죠 뭐. 나머지는 다 나중으로 치워놔라. 이 작업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약속된 행동의 첫 번째, 선택지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위치 예상 가능한 거, 그리고 누가 봐도 어떤 형태로 제시될지가 뻔한 거, 그것부터 먼저 확인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치워놓으세요. 요게 무조건 약속된 행동이어야 됩니다. 실제로 요 1, 2, 3, 4, 5에서 우선순위를 갖는 건 뭐였을까? 한번 체험이나 해볼까요? 1번 먼저 볼까요? 나중에 볼까요? 예, 먼저 볼게요. 왜? 얘는 도입부에 있을 테니까요. 도입부라고 써있진 않습니다. 내용을 읽어야 돼요. 뭐 화제를 제시했다든지 혹은 뭐 주제를 제시했다든지 발표 순서를 밝혔다든지 이런 내용 나오면 먼저 확인할 내용이에요. 왜? 얘는 도입부에 있을 테니까. 됐죠? 2번 청중의 요청에 따라 발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다. 얘도 의아하시겠지만 먼저 볼게요. 왜? 얘는 괄호라고 할 건데요. 왜? 청중의 요청에 따라. 청중이 요청을 해줘야 돼요. 말하는 사람의 글만 쓰는 건데 청중이 어떻게 요청을 하죠? 청중이 요청했다는 것의 근거는 무조건 괄호일 수밖에 없어요. 얘도 먼저 보자고요. 3번 발표 중간중간에 청중의 발표를 들으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안내하고 있다.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나중. 4번 발표 내용과 관련된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며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발표 내용과 관련된 청중의 경험을 환기한다. 이건 가능성만 있어요. 도입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확실한 게 있어요.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는 걸 말로 할 수도 없거든요. 즉 그게 글로 써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조건 괄호로 있다고요. 그래서 얘는 괄호라서 얘도 먼저 볼 거예요. 얘 도입부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괄호를 확인하세요. 저 같으면 괄호를 먼저 확인하고 그게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는 거면 그 앞에 경험을 환기하는 게 있는지 볼 것 같아요. 그 다음 5번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보이죠? 마무리 먼저 보는 거예요. 이 문제가 특이한 겁니다. 3번 빼고 1, 2, 4, 5는 다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엄청 땡큐죠. 엄청 쉬운 문제예요. 왜? 적절한 것을 물었고 위치가 4개가 확실해요. 확인할 게 뻔하다는 거예요. 먼저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풀 것 같은데요. 도입부 먼저 1, 4번을 본다. 그 다음에 괄호를 뒤지며 2, 4를 보고 마무리 부분에서 5번으로 치운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 전 먼저 했잖아요. 그대로 접근할 거예요. 도입부에 뭐가 있는지 봐야 되죠. 지금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는지 봐야 되죠. 그리고 경험 환기하는지 볼 거예요. 용어의 개념이 없네요. 그리고 화제 제시가 이미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다가 기억하시나요? 괄호다. 대답을 듣고 우린 괄호 이전에 경험 환기가 있는지 본다고 했어요. 근데 순서를 조금 틀어서 했지만 경험 환기가 먼저 나왔네요. 그 다음 괄호에 대답을 듣고 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하나요? 다들 잘 알고 있네요. 이거 뭐야? 도입부에서 확인할 1번과 4번 중에 4번이 확실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4번 찍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4번이 답인 것 같아도 어떻게 확신하나요? 1, 2, 그럼 3, 5 다 지워야죠.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화작에서 분명히 방향이 잘못됐다고 말할게요. 화작에서의 확신은 정답인 선택지를 여러 번 보는 것에 있는 거지 나머지 선택지를 모두 다 지우는 거에 있진 않아요. 물론 화작에서 선택지를 하나씩 지우려고 노력하면서 속도가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근데 확신을 위해 모든 선택지를 다 확인하고 지우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분명히 결과적인 성공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건 시간과 정확도 모두를 얘기하는 거였기 때문에 1번에서 4번이 확실하다. 그럼 4번을 2번, 3번 보세요. 그런 다음에 에이 뭐야 답 4번이잖아 찍고 넘어가시라고요. 나머지를 지울 필요는 없었다. 이 정도? 그 다음 올해 6월 모의평가였네요. 얘는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볼까요? 1번에서 또한 약속된 행동, 우선순위를 정해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건 난이도가 좀 높겠군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이게 좀 더 일반적으로 나오는 패턴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1번 청유의 문장을 사용하여 주장이 야기한 논란을 해소한다. 나중 어떻게 나올지 어디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2번 통계 자료를 근거로 활용하여 주장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아까 혹시 기억날까요? 괄호 플러스 알파라고 했는데 얘가 바로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내용일 것 같아요.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 통계 자료는 어쩔 수 없이 뭐와 함께 나오냐면 숫자, 즉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숙련된 조교니까 먼저 확인한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2번 나중에 봐도 상관없고요. 3번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하여 특정 대상의 가치를 강조한다. 나중이구만. 그 다음에 4번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들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시킨다. 먼저 봐야겠죠? 왜? 얘는 어디 있을 거니까? 도입부에 있을 거니까. 그 다음 5번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얘는 먼저 볼게요. 가능성이긴 한데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거나 마무리에 있을 겁니다. 아까 중간은 본다고 안 했는데 적절하지 않은 문제이고 마무리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 같으면 5번부터 바로 확인해요. 제발. 만약에 여기에 없어요. 그럼 마무리 지우고 얘는 우선순위가 나중으로 밀리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뭐 있죠? 북극곰의 눈물. 그러면 5번 지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2번과 4번 보는 거죠. 통계자료 있나요? 바로 올라가서 보자마자 있구만. 통계자료 보고 뒤에 내용 확인하고 지워주세요. 신뢰성은 당연히 강화되는 거니까. 4번 공유하는 경험을 들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시킨다. 어딨죠? 아파하지 않으셨습니까? 심각합니다. 얘기하는군요. 바로 4번 지우고. 에이 뭐야 먼저 확인할 것들이 3개가 다 답이 아니잖아. 네. 그래도 1번과 3번을 남겨놓는 그 과정을 약속된 행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 3번 이제 읽고 푸는 거겠죠. 답은 뭐 결과적으로 1번이긴 했는데 그건 나중에 1번과 3번을 확인하면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지문을 정독하는 건 랜덤입니다. 읽힐 수도 있고 안 읽힐 수도 있고. 그런 운에 상황이 변화되게 맡기지 마세요. 무조건 약속된 행동으로 뭐부터 하는 건가요? 우선순위부터 정하는 거예요. 그러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시 뭐 해준다고 했었죠? 요런 2번, 3번 같은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여기부터는 예시입니다. 이 예시는 왜 보여주냐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전략 세워서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를 보여주는 건데 이 유형이 그대로 겹치면 그대로 하세요. 제가 오래 고민한 결과니까. 다만 유형이 겹치지 않으면 요런 발상하는 과정만 따라하세요. 그냥 자기만의 결론이어도 좋아요. 최선의 결론이 아니어도 좋거든요. 화작에서는 무조건 생각하는 연습.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게 뒤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그런 노력. 그것만 있으면 돼요. 2번. 2번은 이게 9월에 2번이지만 1번이에요. 유형이 똑같아요. 볼까요? 1번. 떫은 맛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발표의 목적임을 밝혀야지. 도입부. 그다음 2번. 기본적인 맛과 떫은 맛이 느껴지는 감각의 차이를 언급하며 떫은 맛이 느껴지는 과정을 설명해야지. 확인할 건 과정을 설명이니까 나중. 돼요? 3번. 떫은 맛을 내는 다양한 성분을 분석한 시각자료를 보여줘야지. 괄호니까 먼저. 그 다음 떫은 맛이 나는 식품의 효능과 관련 연구 결과를 인용해야지. 연구 결과를 인용해야 되는데 얘는 또 나중이겠죠. 찾아야 되니까. 그 다음 식품의 예를 언급해야지. 식품의 예. 식품의 예의 이름을 쓰긴 하겠지만 얘도 나중에 쓸 일이에요. 1번이랑 3번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3번에 괄호에 시각자료는 얘 하나 나와요. 그 중에는 감의 단면일 뿐 절대 다양한 성분을 분석한 시각자료가 아니죠. 답은 3번.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올해 9월은 첫 쪽이 쉬웠다. 첫 페이지를 정복하기가 꽤나 쉬웠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예시 보여주고 끝낼까요? 영상 길어지니까. 3번. 얘는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청중의 반응. 얘도 풀이법 좀 드릴게요.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3번, 1, 2, 3번에 안 나오더라도 뒷페이지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나올 때 무조건 이 청중의 반응은 할 일을 똑같이 하세요. 첫 번째, 청중이 긍정 반응 보이는지 부정 반응 보이는지 둘 다 아닌지 체크하세요. 그 다음 2번, 한 문장당 한마디로 메모하세요. 절대 선택지 먼저 보지 마세요. 청중의 반응을 한 문장당 한마디로 메모해보세요. 이 한마디는 최대한 컴팩트할수록 좋은데 절대 그 내용을 빠뜨리는 느낌으로 하시면 안 돼요. 볼까요? 학생 1.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처음 알았어. 발표가 좋았다는 얘기구나. 긍정이라고 쓰거나 둘 다 아니라고 쓰세요. 저는 긍정 정도로 판단할게요. 확실한 건 부정은 아니라는 거죠. 부정은 아쉬웠어. 이런 내용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부정이에요. 긍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학생 2도 긍정이네요. 부정적인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흥미로웠어. 엄청 긍정이네요. 1, 2, 3을 요약한 결과는 일단 부정이 없단 얘기입니다.
이 긍정 부정이 효과를 발휘할까요? 요즘은 어렵게 나와서 잘 발휘 안 하는데 또 쉽게 내면 이렇게 발휘가 되죠. 보세요. 1번 읽었어요? 지우세요. 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학생 1, 2, 3 중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학생은 한 명도 없어요. 그 다음 3번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얘는 좀 애매하네요. 왜냐면 발표역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추가적인 걸 필요하다고 하는 거니까 뭐 나중에 보고. 그 다음은 없네요. 1번을 지웠어요. 긍정 부정 가지고. 나중엔 더 지워질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한 문장당 한마디로 요약해 볼까요? 녹차에 탄닌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 새롭게 알게 된 내용. 녹차의 떫은 맛이 쭉 하다가 녹차의 탄닌은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겠군. 많이 해야 늡니다. 추론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발표한 내용 바탕으로 발표에서 말하지 않은 내용까지도 그렇군 이렇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학생 2 떫은 맛에 대해 쭉 하다가 관심이 생겼어. 관심이 생겼어. 그냥 긍정 반응이네요. 관심 생김 요 정도 표시. 떫은 맛이 나는 건 먹어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 수정하여 이해. 몸에 좋다니 앞으로 적당히 먹어봐야겠어. 실천 다짐. 그 밑에 감에 검은 점이 단맛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랬구나. 수정. 감이 익어가면서 그 성분의 성질이 변한다는 점이 흥미로웠어. 흥미로웠던 점. 이게 이제 기능할 겁니다. 여러분 선택지를 읽고 그 다음에 긴 글을 자꾸 읽으면서 그런가 아닌가 하는 과정을 없애야 돼요. 나중에 자료 활용하기라는 유형이 또 겹쳐서 나오면 또 한번 설명하겠지만 무조건 메모에서 딱 이 내용은 이게 다였어 라고 가둬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랑 1대1 비교하는 거예요. 1번은 애저녁에 지워졌죠. 2번 학생 2는 발표자가 청중에게 익숙한 사물을 소재로 제시한 것에 대해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다. 이유를 궁금해한다? 그런가요? 학생 2는 관심이 생겨서 추론적인 이해했고 추론적이 아니네요. 관심이 생겼고 수정했고 실천 다짐했네요. 아니네. 학생 3은 발표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 그런 거 아예 없었죠? 학생 1과 2는 추론하고 있다. 추론은 둘 다 하나? 1밖에 안 하는구만. 지워지고. 학생 2와 3은 뭐 했죠? 둘 다 수정했고 수정했습니다.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문제죠. 매번 나오는 유형들이 겹치는데 자신만의 풀이법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건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약속된 행동을 준비하세요. 나오는 유형이 또 겹친다? 그러면 약속했던 대로 행동하세요. 다만 새로운 유형이 나오면 그동안 전략을 세웠던 그 경험과 그 연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또 그 순간의 전략을 세우려고 노력해서 푸세요. 그냥 굴복하고 풀지 마시고요. 이 정도의 내용. 첫 페이지 정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때 정립한 그 태도가 알게 모르게 사실은 알 수 있게 굉장히 큰 영향을 시험지 전반에 끼칠 거고 그 생각하려는 모습, 태도의 변화 그것들이 점수 향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거라는 점 때문에 첫 페이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약속된 행동하셔야 돼요. 적어도 1번 문제 풀 땐 지금 보여준 거랑 똑같이 하세요. 추가적인 자료도 올라갈 겁니다. 그거 참고해서 한번 데이터베이스도 늘려보세요. 그 다음 결과적인 성공. 제발 1, 2, 3에서 틀리지 마시고요. 1, 2, 3에서 꼬이지 마시고요. 1, 2, 3에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성공해야 뒤에 넘어가서 계속 그 성공한 내용 바탕으로 이득을 굴려나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